최근에 서울 강남 주택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지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서울, 그것도 강남이 정말 요충지의 주택을 계속 구입하면서 집값을 띄우는. 안녕하세요. 이현우 기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종종 듣는 것이, 제가 아파트를 빌렸더니 월세를 들어갔더니, 또는 전세를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중국인이더라, 뭐 이러한 얘기고요.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집값이 더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을 아마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많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여기 왜 손을 놓고 있나, 이거 정부라든가 아니면 이 정치권이 왜 이것을 손을 놓고 있을까, 이에 대한 사실 생각도 제가 차지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시죠. 한 뉴스인데요, 최근에 나온 건데, 우리 집주인이 보니까 8살 난 중국인이더라. 이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국인에게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내국인은 도리어 봉이 되어가지고 집주인은 이제 외국인, 그것도 중국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은 도리어 거기에서 이제 세입자가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 보면 여러 가지 뭐 세금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내국인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이 중국인들, 특히 이제 중국인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거의 중국인들이 대다수거든요.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에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거의 중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중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인에게 도리어 많은 혜택을 주면서 이 우리나라의 집값을 띄우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동산 가격 차익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월세라든가 전세로부터 이제 수입도 얻게 되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세입자로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실제 여기 보시면 2022년부터 24년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택을 매입한 그 현황입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이 그러니까 몇 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택을 매입했는가, 이렇게 이제 그 인원 숫자를 보니까 지난해에 무려 17,489명이 그 외국인이 이제 주택을 매입을 했더라. 이것은 2022년에 비해서 2022년은 14,945명, 그러니까 한 15,000명이었는데 이게 17,500명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 중에 이제 중국인을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국적별로 보니까 중국인이 무려 11,000명 정도가 넘더라. 그래서 한 6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한 65%, 70%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인이나 뭐 캐나다인, 뭐 사실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미국인이나 이제 캐나다인,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제 이민 가서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자손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미국인이나 이제 캐나다인이고요. 이 중국인이 그와 다르게 우리나라 중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국인이 무려 65%에 달하는 11,000채를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한 1,000채 정도를 계속 이제 중국인이 매입한 거예요. 그럼 이 중국인,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인이 이제 크게 보면 제 생각에는 조선족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거주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이제 국적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으로 이렇게 잡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조선족이 아니라 순수한 한족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주택, 아파트, 특히 이제 서울 중심에 아주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한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구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구분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사실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구분을 안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구입 현황, 매입 현황을 지금 통계 잡기 시작한 것도 지금 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아예 통계 자료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나마 이제 최근 자료만이라도 어쩌면 구체적으로 이제 국적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이게 조선족인지 아니면 한족인지 또 그게 과연 장기 체류자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이 부동산 쇼핑 또는 부동산 투기만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뭔가 대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정부에서 그러한 통계가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중국인이 너무 많이 매수한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한 17,500채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11,000채 정도를 중국인이 매수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이제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여기 보면 주택 소유 수 있잖아요. 수가 2022년부터 제가 통계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때 83,000호 정도 됐는데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보면 이게 95,000채까지 이렇게 한 12,000채 정도, 11,500채 정도 더 증가했고요. 그 밑에 보면 좀 특이한 거는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계속 좀 증가하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 최근에 통계 자료인데요. 지난해 말 통계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외국인 주택 소유 주택 수를 장기 체류 외국인 수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 12월에는 4.8%였는데 이게 4.7%로 감소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분들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기 체류자만 우리나라에 이런 주택을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와가지고 아니면 체류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외국인들이 많이 그냥 들어와서 장기 체류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택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없어. 그런 거 보여주려고 이런 비율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담당자께 제가 직접 알아보고도 싶은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정말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전체 주택 중에 그러니까 전체 주택 중에서 이게 전체 외국인 주택 소유수가 95,000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수도권이 한 72.8% 그러니까 한 73%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69,000채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가 한 36,700초 그리고 이제 서울이 무려 23,000채나 된다는 거예요, 서울이.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가 더 많으니까 뭐 경기도 중심으로 얘기해야 되지. 아니죠. 서울이 집값이 자꾸 올라가고 서울에서 집값이 자꾸 띄우니까 거기에 누가 이걸 소유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서울, 강남 주택값이 자꾸 올라가는 것은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게 외지인들이 많이 이제 주택을 구입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외지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서울, 그것도 강남이 정말 요충지의 주택을 계속 구입하면서 집값을 띄우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무려 23,000채의 서울 소재 주택을 외국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여기 거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실은 이걸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국적별로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이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인 국적이 55.5% 정도 되더라. 근데 아까 지난해 새로 신규 구입한 주택을 보면 중국인이 65%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점점 더 중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구입하는 그러한 비율이 더 늘어나니까 이 국적별로 이것도 더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제일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큰 문제다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한 거는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지역별 분포가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 노동자들이라든가 중국인 조선족들이 주로 모여 사는 지역에서 주로 구입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 시군 구별로 이게 지역별 분포를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참고 자료를 이렇게만 딱 써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지역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있는 그 외국인 주택 소유가 무려
23,000채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한 5, 60%가 중국인 소유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되겠어요? 최소한 12,300채는 다 이 중국인 소유잖아요. 중국인들이 결국은 서울, 강남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와서 특히 이제 고급 주택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이 중국인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주로 물이 재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그러니까 서울, 강남 3구죠.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쪽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를 보고 계실 텐데, 그러면서 이게 정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살 수 있느냐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가 많지 않아요. 물론 부자가 있습니다만 중국인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거의 14억 인구, 우리는 기껏해봤자 지금 5천만 남짓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자도 우리나라보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7배, 8배? 최소한 10배까지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큰 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집을 사는 건 정말 일도 아니다. 다만 이 돈을 어떻게 가져오느냐가 문제인데, 이 소위 얘기하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뭐 비트코인 환치기를 해서 갖고 들어온다든가, 아니 그게 아니라도 최근에 뭐 금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뭐 그래서 금을 통해서 이제 여러 환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도 하고요. 또 그것도 아니래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거, 실제 자기가 중국에 돈이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씩 갚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대출 규제가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대출 규제 때문에 실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있는데, 이 중국인들은 그러한 제한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쉽게 빌려서도 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돈도 많고, 또 그 많은 돈을 여러 가지 뭐 이러한 암호화폐 환치기를 통해서도 가져오고, 그것도 아니라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그 주택을 구입하는 그 주택의 담보를 통해서 이제 제한 없이 돈을 또 빌려가지고 또 투기를 하더라. 이걸 갖다가 뭐 부동산 쇼핑이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 많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저는 쇼핑이 아니라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투기를 그냥 두면 정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거면 활기치면서 막 지금 우리나라 주택을 막 구입하는 그러한 시장이 열렸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개중에는 한국에 돈을 빌리고 그냥 집값이 혹시 떨어져 버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부터 뭐 이제 부동산 통계도 잡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뭐 외국인 부동산 거래도 좀 조사를 합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 전체 거래 중에서 전체 거래가 한 15,000거래 정도 됐을 텐데, 그중에서 한 아주 적은 9,000건 정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한 400건 정도 남짓이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 봤더니 해외 자금이 뭐 불법 반입됐더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10,000 이상 들어올 때 이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들어와 가지고 이게 실제 장기 체류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냥 잠깐 들어와 가지고 쇼핑하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주택을 구입을 하고, 그게 비원으로면 사실 잡아낼 수도 없어요. 근데 임대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무자격 임대업이 되는데, 그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충분히 임대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일부 잡았다. 또 편법 증여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증여세도 굉장히 세고 상속세도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중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식한테 증여하고 이걸 또 상속하는 그러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자원내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일부, 그래서 뭐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한 15건 정도 됐다. 그러니까 정말 신용만 했다 그런 뜻이고요. 또 대출 용도도 개인 사업자가 그래서 뭐 다른 뭐 기업 운전자금, 실제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빌렸는데 이걸 주택 매입하는데 좀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다든가, 거래 금액이라든가 계약일 거짓 신고한 게 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 그냥 신용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실제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 뭐 그래서 혹시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가 되는 지역이 있으면, 그러면 2023년 10월부터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걸 했다는 제가
그러한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지금 우리나라 들어가서 지금 계속 지금 부동산 사재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런 뭐 이상 거래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약간 뭐 단속했다 뭐 이 정도고요. 실제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이걸 거래할 수 없도록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 중국에 가서 토지를 살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주택을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실제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거기서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것도 실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완전히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요. 상호주의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지고 가뜩이나 막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막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그거 관련해서 또 이제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뭐 더 정확한 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위 법령을 좀 개정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정말 노력하고 계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2022년 자료인데요. 그때 제가 당시에 국토교통부가 장담한 게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대출 관련해서 지금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뭐 LTV라든가 DTI라든가 이런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외국인 자금 외국에서 이제 해외 자금 반입하는 것도 단속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 실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과세 관련해서도 지금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세, 양도세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빈 소위 그 구멍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또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싱가포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캐나다처럼 아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세금을 막 때려가지고 감히 살 수 없도록 이렇게 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살 수 없도록 아예 금지를 해버리거나 이런 정책을 사실 써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정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냥 제가 볼 때는 정치권 그게 여와 야를 막론하고 지금 정말 어느 쪽 정권이든 계속 부동산 가격을 띄워왔기 때문에 정말 이와 관련해는 정말 양쪽 다 정말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뭐 중산층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아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떴습니까? 소득 대비 어떻게 무려 28배나 됩니까? 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서울의 경우에. 이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 가장 높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자산의 양극화를 만들고 이것이 결국은 세대 간의 양극화 기성인과 그리고 청년층 간의 그런 양극화를 만들어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해서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점점 더 어려운 나라 불행한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외국인까지 들어와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걸 정말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말 싱가포르는 어떻게 하는지 캐나다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번에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영상이 길다 그래서 좀 짧게 잘라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일단 오늘 일부로 이렇게 제 일부 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다음번 영상 바로 연이어서 2부에서는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기왕이면 댓글로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셔서 우리가 여기서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정말 이 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